민혁은 장모님 댁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가죽 소파는 앉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늦여름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탁자 위에는 차 한 잔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장모님은 부엌에서 지영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민혁은 손에 든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아내 지연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들은 하나같이 사랑스러웠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든 지연, 10대 시절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찍은 셀카 대학생 때 동아리 MT에서 기타를 치던 모습. 민혁은 그런 지연의 과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연이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웠죠? 민혁이 사진첩을 넘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추더니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뭐해? 또 내 흑역사 보고 있는 거야? 지연이 부엌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웃었다. 그녀의 긴 머리가 살짝 젖어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소박해 보였다. 흑역사라니 다 예쁜데. 민혁이 장난스럽게 대꾸하며 사진첩을 한 장 더 넘겼다. 이거 봐, 여기 너 졸업식 때 아니야? 이 꽃다발 어디서 났어? 누가 준 거야? 지연이 웃으며 다가와 민혁 옆에 앉았다. 그거 아마 동아리 선배가 준 거였나 기억도 안 나.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사진첩을 들여다봤다. 민혁은 지연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눈치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진첩을 넘기던 민혁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지연이 20살쯤 되어 보이는 모습으로 한 남자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한강공원 같았다. 지연은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지연의 미소는 민혁이 결혼식 날 보았던 그 환한 웃음과 똑같았다. 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지연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이 사람 누구야? 민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낯익었다. 눈썹의 곡선, 살짝 올라간 입꼬리, 턱선의 각도. 민혁은 숨을 삼켰다.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듯했다. 지연이 사진을 흘깃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거 그냥 옛날 친구야. 대학 때 동아리에서 만났던 그녀는 말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부르네. 오빠, 과일 좀 깎아 놓을까?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친구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이 부엌으로 사라지자 민혁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민혁과 너무 닮아 있었다. 심지어 민혁이 젊었을 때 자주 입던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까지 비슷했다. 우연일까?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연과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민혁은 지연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녀는 늘 따뜻했고 다정했고 민혁의 삶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지연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출장이라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었다. 민혁은 처음엔 그녀의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다. 지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바쁜 게 당연하다고 민혁은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민혁아, 밥 먹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민혁은 사진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는 평소처럼 장모님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민준의 밥을 챙겨주며 웃고 있었다. 4살인 민준은 숟가락을 쥐고 밥을 떠먹으며 깔깔거렸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오, 우리 민준이 그림 잘 그리는데. 나중에 아빠한테 보여줘. 민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밥을 먹이며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왜일까? 민혁은 그녀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뒤 민혁은 지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을 꺼냈다. 지연아, 오늘 사진첩 보다가 그 남자 진짜 그냥 친구야? 지연이 운전대를 잡은 손을 살짝 굳히는 게 보였다. 오빠, 왜 자꾸 그 얘기 꺼내? 그냥 옛날 동아리 친구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그냥 좀 닮아서. 민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말야. 지연이 피식 웃었다. 오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 그냥 우연이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다. 지연의 말투, 그녀가 그의 눈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다. 집에 도착해 민준을 재우고 나서 민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지연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졌다. 최근 게시물은 대부분 민준 사진이나 회사 행사 사진뿐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지연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혁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냥 친구라 정말 그럴까? 민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식은 지 오래였다. 장모님 댁에서 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와 너무 닮은 그 남자. 지연이 말했던 그냥 친구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지연을 믿어야 한다고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본 뒤로 그의 마음속엔 의심이 뿌리를 내렸다. 민혁 씨 괜찮아요? 오늘 좀 멍한 것 같아요. 동료인 재훈이 책상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민혁은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다. 아,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재훈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민혁은 말을 돌리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재훈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서 무슨 일? 민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퇴근길 민혁은 지연에게 전화했다. 여보, 오늘 좀 늦어?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려 노력했다.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응, 오늘 좀 바빠서. 팀 회의가 길어졌어. 아마 9시쯤 들어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혁은 그녀가 말하는 사이 미세한 망설임을 느꼈다. 알았어. 민준이 유치원 데리러 내가 갈게. 민혁은 전화를 끊고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연이 정말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상상을 멈추려 했지만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혁은 민준을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지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오빠, 민준이자? 오늘 좀 정신 없었네. 응, 방금 재웠어. 민혁은 캔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자주 늦네. 지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신제품 론칭 준비하느라 바빠. 오빠도 알잖아. 우리 팀이 이때 제일 정신없는 거. 그녀는 민혁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왜 나 걱정돼? 민혁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어졌다. 그냥 좀 신경 쓰여서. 그는 말을 아꼈다.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 뒤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연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지연이 샤워하는 틈을 타 그녀의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민준의 생일. 화면이 켜지자 민혁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훑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너무 깨끗했다. 회사 동료와의 단체 채팅방, 민준 유치원 선생님과의 연락, 그리고 민혁과의 평범한 대화뿐. 오히려 그 깨끗함이 민혁을 더 불안하게 했다. 너무 완벽해 민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이렇게 흔적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혁은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한 끝에 그는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아내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 너머의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불륜 의심이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지연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그의 판단을 흐렸다. 아내가 최근에 좀 이상해요. 늦게 들어오고 출장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옛날 사진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정체도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내분 성함과 기본 정보, 그리고 의심되는 상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했다. 민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민혁은 사무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지연이 한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다. 민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 번째 사진은 그들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세 번째 사진은 그 남자가 지연의 뺨을 쓰다듬는 장면이었다. 민혁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남자의 얼굴이었다. 장모님 댁 사진첩에서 본 그 남자. 민혁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그 얼굴이었다. 대체 이게 뭐야? 민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연이 그 남자와 다시 만난다고? 왜? 언제부터? 민혁은 사진을 확대하며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눈썹, 코, 입술. 모든 게 자신과 너무 비슷했다. 마치 쌍둥이를 보는 듯했다. 민혁은 탐정에게 전화했다. 이 남자 누굽니까? 이름이라도 알아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탐정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자주 만나는 걸로 봐서 꽤 가까운 관계로 보입니다. 계속 조사해 볼까요? 네,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가 예전에 지연이랑 어떤 관계였는지 꼭 알아내 주세요. 민혁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기댔다.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지연이 왜 이러는 걸까? 그 남자가 누구이기에 지연이 다시 그를 찾은 걸까? 그리고 왜 자신과 그렇게 닮은 걸까? 민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과 그 남자로 가득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일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지연이 숨기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알아내야 한다고. 민혁은 지연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따뜻했던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민혁은 아파트 거실의 어두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탐정이 보낸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연이 그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뺨을 쓰다듬는 그 순간. 민혁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사진 속 남자를 다시 보았다. 자신과 너무 닮은 얼굴. 그 얼굴이 지연의 과거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민혁은 손에 든 맥주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다. 지연은 회사 워크숍이라며 또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다. 민혁은 그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빠, 오늘 좀 늦어. 워크숍 끝나고 팀 회식까지 있어.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의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결심했다. 이 불안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고. 며칠 전 민혁은 인터넷에서 친자검사 키트를 주문했다. 민준이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은 차마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의 행동,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그의 상식을 뒤흔들었다. 민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온 날, 민혁은 민준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작은 봉투에 담아 검사소로 보내면서 그는 속으로 빌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일주일 뒤 민혁은 회사 화장실에서 결과를 확인했다.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다. 친자검사 결과 보고서. 그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파일을 열자 단 한 줄이 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검사 대상 민주는 신청 임민혁의 친자가 아닙니다. 민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화장실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다. 민준, 그 사랑스러운 아이, 그의 전부라 여겼던 아이가 그의 핏줄이 아니었다. 어떻게 지연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민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이 민준을 임신한 상태로 결혼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결혼 전 지연은 임신 사실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나 임신했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고 싶어. 그때 민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연을 사랑했고 그녀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다. 민혁은 지연의 오랜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지연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로 지연의 과거를 잘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나 민혁이야. 지연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어.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오, 민혁 오빠.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지연이 예전에 사귀던 사람 있지? 대학 때.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민혁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그 사람?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좀 이상해서. 민혁은 말을 아꼈다.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했다. 수진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지연이가 예전에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재민이었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 지연이 부모님이 극구 반대했지. 결국 헤어졌어. 지연이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람 나랑 좀 닮았었어? 수진이 놀란 듯 웃었다. 그러고 보니 오빠랑 좀 비슷했나? 눈썹이랑 턱선이 비슷했던 것 같기도. 왜 무슨 일인데? 민혁은 말을 돌렸다. 아니, 그냥 궁금했어. 근데 지연이 나 만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완전히 끝난 거 맞지? 수지는 또 망설였다. 끝난 걸로 아는데. 근데 지연이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오빠 만난 거잖아. 혹시 거기서 뭔가 말하지 않았어? 결혼정보회사? 민혁은 눈썹을 찌푸렸다. 지연과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지만 민혁은 그저 조건이 잘 맞아서 만난 거라 생각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다. 아, 그냥 지연이가 오빠 만나고 되게 좋아했었어. 내가 괜한 말 했나? 미안, 오빠. 전화를 끄는 민혁은 멍하니 소파에 앉았다. 수진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혼정보회사. 지연이 그곳에서 뭘 원했던 걸까? 그는 지연의 노트북을 열어보았다. 비밀번호는 민준의 생일. 지연의 이메일과 파일을 뒤지던 중 그는 오래된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온 확인 메일이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조건에 맞는 배우자 후보를 선정 중입니다. 첨부하신 사진을 참고하여 최적의 매칭을 진행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민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사진은 장모님 댁에서 본 폴라로이드 속 남자였다. 재민. 지연이 그 사진을 결혼정보회사에 보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민혁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 재민과 닮은 사람을 찾은 거였다. 왜 나를?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연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무너졌다. 그녀는 민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재민의 그림자를 사랑한 걸까? 민주는? 민주는 재민의 아이일까? 민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게 뒤틀려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돌아왔다. 오빠 아직 안 자?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민혁 옆에 앉았다. 오늘 워크숍 진짜 길었어. 정신없네. 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거짓이 보이는 듯했다. 지연아,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지연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민혁은 사진과 이메일을 꺼내고 싶었다. 그녀를 다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연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나 내일도 좀 바빠서 정신없을 거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지연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 재민과의 관계, 민준의 진짜 아버지, 그리고 이 결혼의 진실을. 민혁은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재민이라는 남자 더 깊게 파헤쳐 주세요. 그리고 지연이 지금도 그와 만나는지 확실히 알아내 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지연을 사랑했던 시간, 민준과 함께했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거실의 낡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 아파트는 고요했다. 민주는 이미 방에서 잠들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탁자 위에는 탐정이 보낸 사진들과 친자검사 결과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받은 이메일 프린트물이 있었다. 지연이 재민의 사진을 보내며 비슷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던 그 증거. 민혁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내려다보았다. 갈색 액체가 잔 안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그의 마음처럼 불안정했다. 오늘 밤 지연과 모든 것을 대면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오빠, 아직 안 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민혁에게는 그 모든 게 연극처럼 느껴졌다. 응. 민혁은 잔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아, 앉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소파에 앉았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녀는 앞치마를 벗으며 민혁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불안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덮었다. 민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질 것 같았다. 이거. 그는 탁자 위의 사진과 서류를 지연 쪽으로 밀었다. 설명해.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손을 떨었다. 이게 뭐야? 오빠,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너 말야, 재민이랑 다시 만났지? 민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호텔에서 손잡고, 카페에서 웃고, 뺨까지 쓰다든 게. 이게 다 뭐야,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오빠, 이건 오해야.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거야. 우연히 만났다고. 우연? 민혁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우연히 그렇게 자주 만나?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탐정 고용했어, 지연아. 내가 그 남자랑 뭘 했는지 다 알아. 지연의 눈이 커졌다. 탐정? 오빠, 나를 감시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친자검사 결과지를 지연 앞에 던졌다. 이거 읽어. 민준이 내 아들 아니야. 너 민준 임신한 상태로 나랑 결혼했지. 그게 재민이 아들 아니야? 지연은 서류를 보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이건 아니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민혁은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너 재민이랑 헤어지고도 못 잊었지?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나 같은 사람 찾아달라고 했어. 내가 재민 닮아서 날 골랐지? 내가 그 인간 대역이었던 거야, 지연아.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미안해, 오빠,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 재민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지만 계속 그를 사랑했어.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야? 그냥 대체품이었어? 민주는? 민주는 재민이 아들이야? 지연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민주는 재민이 아들이야. 오빠 미안해. 나 임신한 걸 알고 너무 무서웠어. 부모님이 반대해서 재민이랑은 끝났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오빠를 만난 거야. 민혁은 숨이 막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날 골랐어? 재민이랑 닮아서? 내가 그 인간 그림자라도 되려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 근데 오빠랑 같이 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오빠가 민준이 아빠로 너무 잘해줘서 나 정말 행복했어. 행복? 민혁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행복했으면 왜 재민을 다시 만난 거야? 왜 그 인간이랑 호텔에서 손잡고 다닌 거야? 지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몇 달 전 우연히 재민이를 다시 만났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약해졌어.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민혁은 고개를 돌렸다. 지연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너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재민이 대체품으로 나를 이용한 거야? 지연은 울며 대답했다. 오빠, 제발 나 오빠 사랑했어. 진짜야. 그냥 재민이를 잊을 수가 없었을 뿐이야.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지연아, 이건 끝이야. 나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야. 이혼 소송 시작할 거야. 그리고 재민 그 인간, 상간남 소송도 걸 거야. 지연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제발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민혁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민준? 민준이 내 아들 아니잖아. 너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오빠 제발. 민혁은 그녀를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민준의 방으로 가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여전히 그의 아들이었다. 핏줄이 아니어도 민혁의 마음은 민준을 아들로 사랑했다. 하지만 지연에 대한 사랑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 주세요. 바로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 배신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지영과 재민에게 속은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다를 거라고. 민혁은 민준의 방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민혁은 서울가정법원의 법정에 앉아 있었다. 회색 벽과 단단한 나무 의자가 그의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 몇 달은 끝없는 악몽 같았다. 지영과의 대면 이후 그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증거를 정리하고 민준의 양육권 문제를 두고 고민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민혁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다. 탐정이 찍은 사진, 친자검사 결과, 결혼정보회사 이메일. 이 모든 것이 지영과 재민을 무너뜨릴 증거였다. 민혁 씨, 걱정 마세요. 증거가 탄탄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립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법정 안은 고요했다.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민혁은 그녀의 얼굴을 외면했다. 그녀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재민은 상간남 소송의 피고로 출석했지만 그의 표정은 묘하게 태연했다. 민혁은 그 모습이 신경 쓰였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여유로운 걸까? 판사가 입을 열었다. 오원고 측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피고 지연 씨의 불륜 행위와 민중군의 친부가 원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상간남 재민 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론 있으십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지만 힘이 없었다. 제 의뢰인은 원고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며 재민 씨와의 만남은 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겼다. 민혁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의도적으로 원고를 속이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원고를 선택했으며 이후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입니다. 재민은 침묵했다. 그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연 씨와의 관계가 단기적이었으며 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탐정의 사진과 메시지 기록은 그 말을 무력화했다. 판결은 빨랐다. 이혼은 원고의 청구대로 인정되며 민중군의 양육권은 피고인 지연 씨에게 부여됩니다. 상간남 재민 씨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연은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오빠 미안해. 민준은 내가 잘 키울게. 제발 우리 민준이 보러 와. 민혁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연아, 민준이 행복하게 키워. 그게 내가 할 유일한 일이야. 그는 돌아서서 법정을 떠났다. 지연은 민준을 데리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엄마, 아빠는? 아빠 언제 와? 지연은 민준을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아빠는 바빠서 좀 이따 올 거야. 엄마랑 같이 재밌게 지내자, 응?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빠를 찾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재민을 찾아갔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재민의 아파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민아, 나야.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리자 재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지연은 민준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나 이혼했어. 민준이랑 나 둘뿐이야. 너 우리한테 책임져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재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나 너한테 책임질 일 없잖아. 책임 없다니? 지연은 소리를 높였다. 민준은 내 아들이야. 너도 알잖아. 나 지금 너 말고 의지할 사람 없어. 민준은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 울기 시작했다. 재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아, 미안한데 나 결혼했어. 이미 가정 있어. 그의 말에 지연은 얼어붙었다. 뭐? 너 결혼 안 했다며. 나한테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민을 노려보았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우리 관계가 가볍게 끝날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더 세게 안았다. 너 나를 이렇게 속였어? 며칠 뒤 지연은 또 다른 소송 통지서를 받았다. 재민의 아내가 그녀를 상간녀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게 뭐야? 지연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쥐었다.
재민의 아내는 지연과 재민의 불륜을 알고 분노했고 법정에서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지연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남은 돈마저 잃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불륜 스캔들이 회사에 퍼지면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지연은 민준과 단둘이 원룸에서 버텼다. 엄마, 우리 언제 새집 가? 민준이 물었다. 지연은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곧 갈 거야, 민준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구할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민준뿐이었다. 재민은 그녀를 외면했고 민혁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